이번에 하는 거는 좀 흐름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아티클 타입만 들어갈 수 있는 배열, 그리고 변수 아티클스. 일단은 대괄호가 있으니까 배열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아티클스라는 변수에는 이런 모양이랑 연결이 되겠다, 이게 맞는 거죠. 인트 배열일 때랑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은데 타입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죠. 여기서는 인트는 기본 타입이기 때문에 뭐라고 안 하는 거고, 아티클은 뭔지 모르잖아요. 아티클 객체가 들어가는 배열이에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티클 배열에 아티클 객체 리모컨이 각 인덱스에 들어가는 배열입니다. 그러면 그런 리모컨이 들어가려면 이 아티클 클래스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아티클 클래스는 사용자 정의 타입이니까, 레퍼런스 타입이니까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렵진 않죠. 그런 다음에 클래스 이름이랑 같은 거, 메서드는 생성자예요. 그러면 이름이 같으니까 생성자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생성자라는 거는 new 했을 때 실행되겠죠. 그럼 new를 했을 때 만든 객체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두 개. 뭐 더 있겠지만, 아티클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게시글이에요. 게시글. 그래서 아티클이라는 생성자가 실행되면, 그러니까 아티클 객체가 만들어지면 밖에서 받아온 인자가 아이디랑 레지데이트에 저장돼서 객체 내부에 있는 아이디에다가 아이디를 저장하고, 객체 내부에 있는 레지데이트에다가는 레지데이트를 저장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내용. 생성자도 결국에는 하는 거는 메서드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new article 했을 때 이 안에 뭔가 인자가 있겠죠? 이 인자가 순서에 맞게 그대로 들어와서 객체 내부에 있는 변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티클 객체를 두 개를 생성했습니다. 아티클 객체를 두 개. 아티클 객체 두 개 생성했어요. 그러면 생성자도 두 번 실행되겠죠. 각각 한 번씩 해서.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첫 번째 실행할 때는 아이디가 1번이었으면 좋겠고, 각각 변수입니다. 처음에 실행할 때는 1번이면 좋겠고, 두 번째 실행했을 땐 2번이면 좋겠고, 뭐 레지데이트는 등록 날짜라는 뜻으로 오늘 날짜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러면 얘는 객체니까 객체 내부에는 리모컨이 있겠죠? 이렇게. 얘는 디스고 이 디스는 서로 다른 디스라고 했어요. 이름만 같을 뿐이고. 자, 그러면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잠깐 추석 처리해 두고요. 아티클 타입의 아티클 1은 이 아티클 해서 만들면 되는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뭐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아티클 생성자가 실행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아티클 클래스 안에 존재하고 있는 생성자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생성자에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이 매개 변수로 들어가고 있는 인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expected to argument 하지만 없다 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다 인자를 써줄 건지 아니면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하나 더 만들 건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생성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생성자 두 개는 겹치죠? 그냥 원래대로 해놓고. 근데 매개 변수가 서로 다르니까 서로 다른 생성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가 실행될 때는 여기로 찾아갑니다. 그러면 아티클 1은 아티클 객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티클 1의 아이디를 출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얘가 실행되는데 이 안쪽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이디는 비어 있겠죠. 따라서 0이 나옵니다. 기본값은 0, 쓰레기 값이죠. 그러면 이 안에다가 dis.id는 1이라고 해준다면 1이 나올 거고. 그래서 생성자 할 때 이런 거 뭐 세팅해서 뭐 굳이 언급 안 해도 변수 안에 값이 채워져 있으면 좋겠으니까 이런 걸 한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아티클 2로 하되 얘는 id가 2고 이렇게 생년월일이에요. 아니지, 레지데이트니까 등록 날짜 여기는 이렇게 해줘야죠. 그랬을 때 아티클 2의 id는 뭐라고 나올까요? 모양이 같은 걸 찾아가니까 id와 레지데이트 들어있는 값이 서로 순서에 맞게 들어가서 객체 내부의 변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티클 2랑 연결된 객체의 id는 2가 저장돼 있으니까 2가 출력되는 거고, 뭐 레지데이트 출력하게 되면은 941209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해놓고 3 그랬을 때 아티클 3의 id는 뭐라고 나오고 전체 출력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맞춰보세요.
각각 어떻게 출력될지. 112 나오는 이유는 처음에 객체 2개 만들 때는 매개 변수 없는 거 찾아가니까 해당 객체 내부의 아이디는 1로 저장되고, 세 번째 객체는 매개 변수가 있는 걸로 찾아가서 아이디에 밖에서 받아온 2가 저장돼서 112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3을 넘겨준다면 뭐 113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수에 스태틱이 붙은 거, last id. 메서드 앞에다가 스태틱을 써주면 설계도한테 직접 일시킬 때 썼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자, 아티클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도를 보고 만든 아티클 객체가 또 있겠죠. 아티클 얘네들은 객체입니다. 객체. 이거는 클래스라고 따로 명시를 할게요. 그러면 이 아티클 안에는 변수가 3개 있죠? 설계도 안에는 스태틱은 좀 특별하니까 다른 색깔로. 자, 이렇게. 자, 근데 이 스태틱 변수는 클래스 안에만 존재해요. 내가 아무리 이런 스태틱 변수가 있는 클래스를 보고 객체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객체 내부에 존재하는 변수는 이거 2개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이 스태틱 변수는 모든 객체가, 그러니까 아티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객체가 접근 가능해요. 모두 접근 가능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공공재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공공재. 그러면 이거를 일단 0이라고 초기화 해볼게요. 0이라고 초기화 해보고, 그리고 이것도 얘기하자면 이 스태틱 변수는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생성됩니다. 속도가 더 빠르죠. 이 객체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그냥 내가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그때 만들어요. 얘보다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last id 1 증가하게 해놓고 객체 내부의 변수에다가 last id를 써준다면 어떻게 출력될까요? 아티클 1과 2의 id는 몇으로 출력될지. 봤는데 1, 2가 나왔죠. 자, 제가 이 last id 스태틱 변수는 공공재라고 했죠. 그거를 생각해보면 왜 1, 2가 나왔는지 이해될 겁니다. 처음에 코드를 실행했을 때 이 변수가 만들어지고 0으로 초기화돼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올 때 객체 만들어지죠. 아티클 생성자 실행돼서, 자, 0에서 1 증가, 그리고 1 증가한 게 첫 번째 객체의 id
변수로 들어가고요. 1 출력하고 또 객체 하나 만들고 1에서 2가 되고 2가 객체 내부의 id로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좀 나타내 보자면 이게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되면은 0인데 이 객체를 만들었을 때 1이 되고 두 번째 객체를 만들었을 때 2가 됩니다. 그래서 공유제, 공공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new article 할 때마다 last id의 값을 증가하게 해놨으니까 last id라는 변수는 프로그램상 딱 하나 있는 변수고 인력관리소 문제는 번호를 자동으로 넘버링 되게 하는 거랑 다르게 그거는 이제 실제로 변수의 값을 계속 바꿨고 여기서는 이제 static last id, static 변수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순서를 바꾸고 여기 this라고 써져 있는 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last id에다가 1을 더하고 자, 이렇게 시간까지 썼어요. 어때요 이거? 디스 하고서 소괄호로 썼는데 이게 디스가 메서드 이름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게 인자가 되겠죠? 메서드 실행하는 모양이고 이거는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럼 이 디스는 여기서 다른 생성자 얘밖에 없잖아요. 컨트롤 클릭해보면 여기로 커서 이동하죠. 그러면 이런 내용이 각각 이 변수로 들어가서 객체 내부의 변수에 또 저장되는 거죠. 따라서 밖에서 굳이 이거 쓸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아티클 3이라고 한다면 출력을 안 했군요. (1, 2, 3) 되죠? 제대로. 왜냐면 이게 실행되면 처음에 last id는 0으로 초기화되어 있으니까 id에 1이 들어가고 매지데이트는 뭐 그대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id는 1이 첫 번째 객체 내부의 id 변수로 들어가고 그러면 호출한 다른 생성자가 다 실행됐으니까 그 다음 줄 실행돼서 0에서 1 되고 또 두 번째 객체 생성하면은 여기서 last id는 첫 번째 객체 만들 때 1 증가해서 1이 됐으니까 2가 들어가고 또 집어넣고 1에서 2 되고 계속 자동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1씩.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번호를 자동으로 매기고 있는 게 자동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이 last id 1 증가시켜 놓는 이 한 줄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객체 하나 생성할 때마다 last id의 값이 변하지 않아요. 0으로 초기화 해놓은 게 그대로 남아서 다른 생성자 호출했을 때 매개 변수 id에 1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111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번호를 자동으로 증가하게 하고 싶으면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 있죠. 배열에다가 넣어 볼게요. articles의 0에다가는 article 1을 넣고 articles의 1번 인덱스에다가는 2를 넣고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지금 뭐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고쳐보세요. 이 영상은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네, 해보셨죠? 마우스를 올려보면 articles라는 변수가 초기화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뭐 어떤 값으로든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어있다는 뜻이니까 이 객체가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아티클만 들어갈 수 있는 배열 객체 리모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만들지도 않고 집어 넣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티클 객체, 게시글은 총 3개죠. 만들어진 객체가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에 꽂히고 있어요. 그러면 new는 총 4개, 4번 나왔죠. 게시글 3개에 게시글 모두 담고 있을 통, 게시글을 담고 있는 통, 이렇게 객체는 총 4개죠. 그러면 articles의 0번에 id 요거는 1 나오겠죠. 똑같이 객체 만들어 가지고 생성자 실행될 때 다른 생성자 호출해 가지고 id 저장하고 1 증가시켰으니까 그러면 1 증가된 상태에서 다른 객체를 또 만들고 저장했을 때 이 객체의 id는 2번이 될 거고 이렇게 쭉 확인해 보면은 1, 2, 3 나오죠. 이거는 번호를 자동으로 생성자를 통해서 증가시킨 거고요. 이렇게 하는 데에는 articles의 0번에 id는 1 이런 식으로 하기 싫으니까 그냥 객체를 생성하면 알아서 id가 매겨졌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쓴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last id라는 변수가 알아서 해줄 거고 그러면 하나 더 객체 하나를 3번 인덱스에다 넣고 3번 인덱스의 id를 출력하는데 이 통의 용량을 3으로 줄였어요. 안 되겠죠, 이거는? 자리는 3개인데 4개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인덱스 3 3번 인덱스는 경계를 벗어났다고 하죠. 길이가 3인데 3번 인덱스는 들어갈 수 없다. 늘려주면 돼요, 이럴 땐. 약간 네이버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전체 글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글을 쓸 수 있는 게시판 같은 데다가 글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글쓰기 버튼 눌러서 나온 글쓰기 창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글 번호가 전체 목록에서 보면은 이쪽 아니면 뭐 이쪽에 있어요. 가장자리 쪽에. 근데 글 번호를 사용자가 글을 쓰는 사람이 직접 지정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죠? 뭐 글 번호 말고도 뭐 날짜나 이런 거는 사용자가 건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뭐 서버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알아서 정해주잖아요. 음. 사용자가 건드릴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쓴 글이 아이디가 10,000번이에요. 그러면 내가 글을 쓰게 되면 1001번이 되는 거죠. 내 아이디는. 내 글의 아이디.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썼던 글의 아이디. 그거를 라스트 아이디가 하는 거죠. 왜냐면 계속 자동으로 증가하니까. 그래서 자동화 한다고 보면 되고, 근데 꼭 이 방법으로 하진 않아도 됩니다. 자동화 방법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직접 한번 인자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뭐 이렇게 대략 해놓고, 자, 그러면 이거 출력 결과 어떻게 나올지 한번 맞춰보세요. 어떻게 나올까요? 출력 결과. 1, 2, 3, 5예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이 생성자가 실행되면서 다른 생성자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데, 네 번째 거는 여기로 안 가고 바로 여기로 가니까 중간에 아이디는 비는 거죠. 그리고 라스트 아이디는 4로 증가된 채로 남아있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상태로는 글을 4개만 쓸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글을 하나 더 쓰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이 코드를 올려놓은 서버에 가가지고 그 서버를 잠깐 껐다가 코드 수정하고 다시 서버 켜고 돌려야 돼요, 서비스. 불편하죠? 좋은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글을 뭐 한 100개도 적겠죠? 뭐 보통 이제 규모가 조금만 커져도 100개는 금방금방 차니까 어, 숫자를 얼마나 크게 하든 상대적인 거예요. 뭐 회원수가 100만인 카페는 한 사람이 하나씩만 써도 금방 초과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정해 놓는 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배열 방식으로 쓴 것도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